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양장기능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패턴과 샘플 제작 27년차 현역 활동 중인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양장기능사 2과목 의류 소재 두 번째 시간 섬유의 성질입니다. 요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와 신도입니다. 강도는 인장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섬유가 늘어나 절단될 때까지 드는 힘, 즉 항장력을 나타냅니다. 단위 섬도에 대한 절단 하중은 그람 데니얼 또는 그람 텍스로 나타냅니다. 섬유의 물리적 성질은 환경, 특히 온도와 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면 강도가 줄어들지만 면이나 만은 수분되면 강도가 10% 정도 증가합니다. 합성 섬유 중에서 폴리에스테르나 폴리프로필린 등과 같이 흡수성이 적은 섬유는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므로 수분되어도 강도와 신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요 성분의 강도와 신도입니다. 섬유의 종류, 강도, 수분 강도, 신도, 수분 신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면, 종류로는 면, 육지면입니다. 강도는 3.0에서 4.9이고요. 수분 강도는 3.3에서 6.4입니다. 그리고 신도는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3에서 7%이고요. 수분 신도도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강도는 그람 데니얼이라고 했죠. 그람 데니얼 또는 그람 텍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는 5.6에서 6.3 그람 데니얼, 그리고 수분 강도는 5.8에서 6.6 그람 데니얼, 신도는 1.5에서 2.3%이고요. 수분 신도는 2.0에서 2.3입니다. 이렇게 주요 성분의 강도와 신도 표로 나타냈으니까 이 중에서도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도는 섬유가 절단되기 전까지 늘어난 길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요. 섬유의 강도와 신도는 균일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적어도 30회 이상 측정값을 사용합니다. 섬유의 강도 측정하는 문제의 풀이이고요. 그리고 신도, 풀이하는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개 정도는 가끔가다 이렇게 건너뛰기에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도가 5데니어예요. 그러면 5이고요. 길이가 2cm. 길이는 이제 신도로 가는 거죠. 5데니어이고 길이가 2cm인 나일론 필라멘트 사이 강도와 신도인 거죠. 강신도를 측정하려고 25g의 하중을 걸었더니 2.6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25g의 하중 걸었더니 2cm가 2.6cm로 늘어나면서 절단된 거죠. 그러면 신도와 강도, 요 풀이는요, 강도는 5데니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5g의 하중을 걸었고요. 그래서 5데니얼 분의 25g이면 5g 데니얼이 강도가 되는 거고요. 신도는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2cm를 늘렸는데 2.6에서 절단다고 했으니까 최고가 2.6이에요. 그러면 2.6 빼기 2.0이면 6인 거죠. 네, 6cm가 늘어난 거, 0.6이 늘어난 거죠. 0.6은 그러면은 2cm 분의 0.6 하면요.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30%인 거죠. 그래서 신도는 30%이고 강도는 5g 데니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좀 해설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5, 25 강도 데니얼하고 나누면 되고요. 신도는 2cm를 늘었더니 2.6까지 늘어났다 하면 0.6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2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2cm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퍼센트로 하니까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누면 30%입니다. 초기 탄성률입니다. 신장 초기에 필요한 아주 작은 힘의 크기로서 섬유의 강연성, 즉 뻣뻣함과 유연함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초기 탄성률이 큰 섬유는 강직한 섬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초기 탄성률이 작은 섬유는 양모, 나일론 이렇게 유연한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고 탄성, 그러니까 탄력성, 탄성인 거죠. 탄성 회복성이란 섬유를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본래의 길이로 줄어든다. 그러나 섬유의 종류와 신장의 정도에 따라서는 본래의 길이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탄성은 섬유가 외부의 힘에 의해 늘어났다가 외력이 사라졌을 때 본래의 길이로 회복하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탄성률은 이걸 백분율로 나타난 거죠. 늘어난 길이에 대한 회복된 길이의 백분율. 그래서 섬유의 레질리언스, 섬유 제품의 방추성, 그리고 형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질리언스는 섬유가 외부 힘의 작용으로 신장, 굴곡, 압축 등의 변형을 받다가 가해진 힘이 사라졌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탄성보다는 회복 재료로서의 피복 재료로서의 실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능으로서 피복의 방출성뿐만 아니라 카펫에 사용되는 섬유 그리고 침구용 솜의 압축 탄성과 같이 섬유의 탄성과 상관성이 큰 성질입니다. 내구성과 강인성은 반복되는 마찰, 신장, 굴곡 등에 견뎌내는 성질로서 마찰에 견디는 성질을 마모 강도, 굴곡에 견디는 성질을 굴곡 강도라고 합니다. 섬유의 기계적 내구성은 항장력, 마모 강도, 굴곡 강도, 강인성 등으로 평가하고요. 강인성은 섬유를 절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내구성과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도와 함께 신도가 큰 섬유가 강인성이 커서 내구성이 대체로 좋습니다. 섬유의 비중은 직물을 나아가서는 옷의 무게와 직접 관계되므로 피복 재료용 섬유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입니다. 경향에 따라 비중이 작은 섬유가 선호되기도 합니다. 섬유의 비중이 극히 작으면 드레이프성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레이프성이 좋다 그러면 견이에요. 견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드레이프성 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하는데 견의 성질 이제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견 하면 드레이프성 무조건 또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PP 섬유라고도 하는데요. PP 섬유는 가장 가벼운 섬유로 물에 뜨는 섬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탁이 흡수성이 안 좋아서 물 세탁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염색도 잘 안 되죠. 섬유의 비중 표입니다. 섬유 비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섬유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양모, 견 이런 건 천연 섬유이죠. 비중이 1.5 그리고 아마는 1.1 면은 1.54, 아마는 1.5 그리고 양모는 1.32 견은 1.33에서 1.45 이렇게 면, 아마, 양모, 견은 천연섬유예요. 그런데 비교해 보시면 천연섬유와 재생섬유, 합성섬유가 비중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천연섬유가 비중이 더 큰지 그리고 합성섬유나 재생섬유가 비중이 더 큰지 보시면 천연섬유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유의 비중 표도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방적성입니다. 방적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옷감은 실을 거쳐서 제조되고 있으므로 필라멘트셀을 제외한 섬유는 우선 실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방적성 또는 가방성이라고 합니다. 방적성은 섬유의 강도, 그리고 길이, 굵기, 표면 마찰 개수, 권축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섬유는 적어도 강도가 1g 데니얼 이상이 되고 길이가 5mm 이상은 되어야 방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유가 가늘고 길더라도 권축이나 표면 마찰에 서로 엉키는 포합성이 없으면 방적이 불가능합니다.
인조섬유 스테이블에는 방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인 권축을 만들어줍니다. 권축이란 섬유가 길이 방향으로 굴곡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양모는 천연섬유 중에서 권축을 가진 대표적인 섬유입니다. 섬유가 권축을 가지고 있으면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되고 옷감을 만들었을 때 함기량이 많아서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그리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권축으로 인해 광택은 감소합니다. 인공적 권축 형성은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 형성은 열가소성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화학적 방법으로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두 섬유를 복합방사 형성해서 하는 식으로 권축을 형성합니다. 앞서서 좀 요점 정리에 좀 나왔던 반복적인 그런 거죠.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보온성은 피복의 가장 큰 목적의 하나가 체온의 유지이므로 보온성이 피복용 섬유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섬유의 보온성은 1차적으로 열 전도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 전도율이 큰 아마섬유가 시원한 섬유이고 열 전도율이 적은 섬유가 양모로 따뜻한 섬유입니다. 그러나 피복 재료의 보온성은 섬유 자체의 열 전도율도 중요하지만 섬유로 실, 직물, 편성물 등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공기를 함유하는 양, 즉 함기율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멘트사보다는 스테이블사나 텍스처사가 그리고 직물보다는 편성물이 보온성이 좋습니다. 이유는 함기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온성은 섬유가 수분을 흡수할 때도 많은 열을 발생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옮겨갈 때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열을 방출하여 급속한 체온의 변화를 막아줍니다. 내열성은 피복은 염색, 세탁, 건조, 그리고 다림질, 기타 외부로부터 가해진 열을 견디는 성질을 내열성이라고 합니다. 열에 의한 용융으로 제조되는 재생, 합성섬유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성질입니다. 열에 약해서 합성섬유는 가열하면 어느 온도에서 녹아서 액체가 되는데 이 온도를 융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조섬유는 열에 민감하여 전혀 다림질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조섬유들은 융점 이하의 어떤 온도에서 급속히 변형되어지는데 이때의 온대를 연화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옷은 재료섬유의 연화점 이하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천연섬유는 가열하면 융해되는 일이 없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므로 대부분 열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피복용 섬유는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보존하여도 변화가 없어야 하며 150도 이상의 열에 견뎌야 합니다. 내연성은 섬유 제품은 화재와 신체의 안전성을 위하여 잘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섬유의 연소되는 특성은 그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다르고 섬유 제품은 실이나 직물의 구성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섬유의 내연성을 시험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비교적 정확한 방법으로 한계산소지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LOI라고 합니다. 한계산소지수법은 섬유가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산소와 질소, 혼합기체 중에 산소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5%일 때 LOI가 21 미만이 되는 섬유는 공기 중에서 타며 LOI가 21 이상 커질수록 타기 어려운 섬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LOI 20% 이상은 난연성이라고 합니다. 가연성은 잘 타는 섬유를 가연성이라고 하고요. LOI가 20% 미만일 때, 이하일 때, 그리고 종류는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그리고 폴리프로피렌입니다. 열에 약한 섬유인 거죠. 그리고 난연성은 불꽃 속에서는 타지만
불꽃 밖에서는 힘들게 타며 대개는 저절로 꺼집니다. LOI가 21에서 25입니다. 종류는 견,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양모가 있습니다. 내연성은 불꽃 속에서는 타지만 불꽃 밖에서는 연소를 계속하지 못하고 저절로 꺼지는 거고요. LOI가 26% 이상입니다. 종류로는 모드 아크릴, 아리미드, 노맥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볼로이드, 염화 비닐 섬유, 그리고 염화 비닐리텐 섬유입니다. 불연성은 전혀 타지 않고 종류에는 성면, 유리 섬유, 금속 섬유 등이 있습니다. 열 가소성입니다. 열과 힘의 작용으로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는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는 성질을 열 가소성 섬유라고 합니다. 인조 섬유 중에서 트리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PP 섬유이죠. 이것들은 좋은 열 가소성을 가졌습니다. 이를 섬유를 융점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형체를 잡아주면 그 형체는 거의 영구적이어서 세탁이나 다림질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 처리에 의한 형태 고정을 열 고정이라고 합니다. 나일론 스타킹, 폴리에스테르 주름치마, 그리고 스트레치사 등을 열 가소성을 이용한 열 고정에 좋은 예입니다. 대전성은 섬유가 서로 마찰될 때 생기는 전기의 종류를 대전성이라고 합니다. 천연 섬유는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더라도 발생된 전기가 섬유의 표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의 출현과 함께 섬유의 대전성은 중요한 섬유의 성질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성 섬유의 대부분이 전기 전열성이 좋아서 전기가 섬유의 표면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전기가 대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섬유의 대전성은 섬유 자체의 화학적 조성에도 관계가 있으나 섬유의 흡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흡습성이 작은 합성 섬유는 대전이 심하며 흡습성이 큰 섬유는 대전성이 작습니다.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 전기 전도성이 커져서 전기가 방전되어 섬유 표면에 축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유가 대전하면 제조 공정에서 섬유끼리 반발하여 기계에 부착하고 또 먼지를 흡착하는 등 작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실 내 습도를 높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대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복 재료에는 대전 방지 가공을 하거나 영구적인 대전 방지를 위하여 도전성 섬유, 탄소 복합 섬유, 그리고 스테인리스 섬유와 혼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전 방지법이 시도되기도 합니다. 흡습성은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로서 섬유가 흡수하는 수분의 양은 섬유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가 있는데 이것은 섬유를 구성하는 화합물의 친수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화합물로 된 섬유라 할지라도 그 섬유의 결정성과 배양성에 따라 흡습성이 달라집니다. 표준 수분율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섬유의 수분율을 비교할 때 상대 습도 65%와 온도 20도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며 이때의 수분율을 표준 수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수분율 하면 상대 습도 65%, 온도 20도 요거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공정 수분율은요. 섬유 원료는 모두 무게로 거래되므로 섬유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많고 적음으로 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섬유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일정한 수분율을 국가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수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수분율과 표준수분율 요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분율 표입니다. 섬유 종류로는 면, 아마, 양모, 그리고 견, 비스코스 레이온,
아세테이트 그리고 아세테이트 2초산 3초산 있죠. 표준 수분율과 공정 수분율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폴리우레탄, 비닐론, 올레핀, 유리 이것들은 문제에서 이런 섬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골이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염색성은 피복 재료로 쓰이는 섬유는 원색 그대로나 백색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염색하여 사용하므로 염색할 수 있다는 것이 피복 재료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색성은 섬유의 화학적 조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섬유 중에 염료와 결합할 수 있는 원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셀룰로스 섬유, 식물성 섬유이죠. 그리고 단백질 섬유와 같이 염색성을 좋은 것은 이들 섬유 중에는 수산기, 그리고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등 연료와 친화성이 큰 원자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올레핀 섬유는 염료를 흡착할 원자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는 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염색성과 흡습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흡습성이 좋은 섬유가 일반적으로 염색성도 좋습니다. 이것은 염료를 잘 흡착하는 원자단이 수분도 잘 흡착하며 또 대부분의 염색이 수용성을 사용하고 염료가 이 수용액을 통하여 섬유 내부로 침투하며 염료가 자리 잡는 것도 수분이 침투할 수 있는 섬유의 비결정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섬유 내에 비결정 부분이 많은 섬유가 염색성이 좋고 섬유의 결정이 발달하여 배양이 좋아질수록 염색성은 나빠집니다. 내 약품성이란 정연, 표백, 염색, 가공 등 제조 공정과 세탁,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등 사용 중에 여러 가지 약품과 접할 기회가 많아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 특히 산, 알칼리, 표백제, 유기용매 등에 대한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합니다. 셀룰로스 식물성 섬유는 대체로 산에 약하고 알칼리에는 비교적 강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섬유는 반대이죠. 알칼리에는 약하나 산에는 강한 편입니다. 아세테이트도 알칼리에 의해서 감화되므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합성 섬유의 대부분은 산과 알칼리에 좋은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일론과 비닐론은 진한 산에 용해됩니다. 내일광성은 자연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일광, 공기, 수분 등의 작용을 받아 점차 강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섬유의 노화라고 합니다. 일광 중에 자외선에 의해 손상을 주로 받으며 여기에 공기 중의 산소와 수분이 겹들여 중합체의 분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과 나일론에서 내일광성이 좋은 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레이온 그리고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그리고 폴리에스테르계 아크릴이 가장 크고 견, 나일론이 가장 작습니다. 인조섬유인 나일론은 광택 섬유가 무광택 섬유보다 내일광성이 좋습니다. 광택 섬유가 무광택 섬유보다 이렇게 좋다라고 돼 있죠. 내균성과 내충성 알아보겠습니다. 곤충이나 세균에 의해 섬유가 취하하는 데 견디는 성질을 내충성, 내균성입니다. 내충은 이제 곤충, 그리고 균은 세균, 이걸 얘기하죠. 양모나 견은 그 성분이 단백질이므로 곤충, 해충이죠. 뭐 좀벌레 먹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벌레가 곤충이죠. 곤충의 영양분이 되어 좀이나 기타 곤충의 침해를 받습니다. 합성섬유 아세테이트는 내충 그리고 내균성에 우수하고요. 천연섬유는 내충과 내균성이 나쁩니다. 섬유의 성질 문제풀이입니다. 1번 섬유의 성질을 잘못 설명한 것은 테토론이 나일론보다 더 가볍다. 견섬유가 모섬유보다 비중이 크다. 나일론이 테토론보다 흡습성이 더 크다.
모섬유는 수분을 잘 흡수하여 위생적이다. 앞에 표의 비중과 뭐 이런 거 흡습성, 뭐 수분 강도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 표를 잘 보시면 어렵지 않죠. 테토론은 폴리에스테르계의 일본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를 일본에서는 테토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하지만 용어가 테토론, 폴리에스테르계 일본 상품명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수분율이란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나일론은 4%이고요. 테토론은 0.4%입니다. 표준 수분율이 높은 거는 나일론이죠. 비중은 테토론은 1.38이고요. 나일론은 1.14, 그리고 견은 1.33에서 1.54, 모는 1.32입니다. 양모와 같이 흡습률이 많은 섬유가 위생적인 섬유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가번, 테토론이 나일론보다 가볍다가 잘못된 겁니다. 이 섬유의 성질을 설명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 섬유의 비중이 작을수록 생산비가 낮아져서 가격이 저렴해진다. 나, 섬유의 강도는 인장에 견디는 항장력을 말한다. 다, 섬유의 강도는 섬유가 절단 혹은 파열되는 데 요하는 하중을 말한다. 라, 섬유의 내부 구조에 비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섬유의 강도는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 해설은 비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섬유의 강도는 약하나 신장성은 좋으므로 강도와 신도를 나타내는 조건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라번입니다. 3. 다음에서 섬유의 강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가. 분자 배양, 나. 건축, 다. 중합도, 라. 결정성. 해설 보면요. 섬유 내 분자들이 잘 배양되어 있으면 섬유의 강도는 커지며 중합체의 결정이 존재해야 강도가 좋다. 그리고 또 섬유가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되고 옷감을 만들었을 때 함기량이 많아서 보온성, 통기성, 그리고 투습성, 촉감이 좋아진다. 강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건축은 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겠죠? 4번 신도가 적은 섬유로 만들어진 의복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 필링이 많이 생긴다. 나. 내구성이 적어 쉽게 마모된다. 다. 심한 운동을 할 때 신차를 구속한다. 라. 흡습성이 적어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 신도라고 했어요. 신도가 적다. 이건 신축성이 없다라는 거죠. 가나다라 중에서는 심한 운동할 때 신체를 구속한다. 좀 이렇게 답답한 거죠. 안 늘어나니까. 답은 다번입니다. 5. 다음 용어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가. 외력에 의하여 늘어났던 섬유가 외력이 제거된 후 즉시 회복되는 것을 탄성여유라고 한다. 나. 레질리언스는 섬유가 외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킨 후 그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섬유의 능력을 말한다. 다. 내연성은 불꽃 속에서는 타지만 불꽃 밖에서는 연소를 계속하지 못하고 저절로 꺼지는 특성을 말한다. 라. 난연성은 불꽃 속에서는 타지만 불꽃 밖에서는 힘들게 타며 보통 저절로 꺼지는 특성을 말한다. 자, 답은 부적합한 것은이죠. 그래서 부적합한 건 가번이에요. 외력에 의하여 늘어났던 섬유가 외력이 제거된 후 즉시 회복되는 것은 지연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요요가 아니라 지연 탄성입니다. 6번 섬유의 강도와 신도는 최소한 몇 회 이상 측정값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가 10회, 나 20회, 다 30회, 라 40회. 앞에 요점 정리해서 했었죠. 적어도 30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7. 섬유의 적당한 흡수량이 있어야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가. 직물의 보온상 필요하다. 나. 실의 방적상 필요하다. 다. 의복의 보관상 필요하다. 라. 직물의 미관상 필요하다. 답은 나. 실의 방적상 필요하다입니다. 8번 피복류의 성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피복은 그 요구되는 성질이 일정하다.
나, 피복지가 직물일 경우에는 가공 처리에 따라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난다. 다, 피복의 성질은 제조법에 따라 변화한다. 라, 피복지의 성질은 구성 섬유의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가번입니다. 피복은 그 요구되는 성질이 다르지요. 일정하다가 아닙니다. 9번 다음 중에서 구김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세탁 용수, 그리고 세탁 온도, 답번엔 세탁 조건, 라, 세탁 방법. 보면은 온도, 조건,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건이죠. 그게. 그리고 방법. 여기서 물은 구김의 원인이 아니지요. 물, 뭐 빗물이든 뭐 시냇물이든 수돗물이든 이런 거 용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 세탁 용수입니다. 10번 다음 중 섬유의 취화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것은 가, 증량견, 나, 푸세한 목면, 다, 가공하지 않은 마섬유, 라, 수지 가공한 레이온. 자, 여기에서 증량견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용어 해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량견이란 견이 금속과 금속염과 친화성이 큰 것을 이용하여 탄닌산, 염화 주석 등을 견의 무게의 10에서 15% 정도를 견에 고착시켜서 만든 견을 증량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섬유의 취화가라고 했어요. 취화, 노화되는 거죠. 나라는 다 가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는 가공하지 않은이라고 답이 이렇게 있죠. 가공하지 않은 마섬유는 가공에 의해서 약해지는 성질이 없는 거죠. 가공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답은 답번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마섬유. 11번 다음 중 변색이나 퇴색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것은 가, 땀, 나, 물, 다, 일광, 라, 공기 중 산소. 그래서 섬유는 자연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일광, 공기, 수분 등이 작용을 받아 점차 강도가 떨어지고 변색이나 탈색이 됩니다. 또 공기 중에 산소와 수분이 곁들여 중합체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땀, 일광, 공기 중 산소이죠. 퇴색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은 가장 적게 미치는 거예요. 보기 4개 중에서는 답은 물입니다. 12번 모직, 비단, 나일론의 공통점은 가, 흡수성이 크다. 나, 단백질을 주원료로 한다. 다, 마찰에 강하다. 라, 햇볕을 받으면 황변한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은 가번은 흡수성이, 나일론은 모직이나 뭐 비단 이런 거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비단은 견을 얘기하는 거지요. 모직은 단백질 섬유인 거고요. 동물의 털 이런 거, 헤어 섬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나일론하고의 공통점은 햇볕을 받으면 황변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아래 해설 보시면 해설도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겁니다. 13번 섬유의 내구력 성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내구력은 강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나, 섬유는 마찰에 대한 수분의 영향보다 강도에 대한 수분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다, 섬유의 내구력은 항상 일정하다. 라, 직물이 내구적이기 위해서는 원섬유의 강도가 큰 것이 유리하다. 여기 맞는 것은 있죠. 맞는 것은 라번입니다. 직물이 내구적이기 위해서는 원섬유의 강도가 큰 것이 유리하죠. 14번 다음 직물의 특성에 있어서 경사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경사라고 나왔는데 경사는 원단의 결을 봤을 때 경사, 위사가 있어요. 위사는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을 얘기하고 경사 방향은 가로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 옷을 입었을 때 위쪽, 아래쪽에서 그렇게 봤을 때요. 보기 보겠습니다. 가, 약하지만 신축성이 큰 쪽. 신축성이 큰 거는 경사 방향인 거죠. 세로 방향은 신축성이 없어요. 우리가 주로 가로 방향이 신축성이 늘어나죠. 활동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신축성의 가로 방향을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나번은 굵고 꼬임이 적은 실을 사용한 쪽, 굵고 꼬임이 적은 실을 사용한 쪽이 경사 방향입니다.
그리고 답번에 3밀도가 적은 방향, 3밀도라고 하는 건 실사자를 써서 실의 그 밀도, 3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쫌쫌한 쪽, 이쪽이 적은 방향은 경사 방향입니다. 가, 나, 다는 다 경사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라번에 변사가 있을 때 변사 방향은, 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옷을 한마, 두마 이렇게 사면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이에요. 그 옆에 올이 풀리지 말라고 변형되게 실을 좀 쫌쫌하게 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사 방향이라고 하죠. 그거는 경사가 아니라 위사 방향인 거죠. 답은 라번입니다. 15번 다음에서 피복 재료용 섬유의 특성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 여기 문제 보시면 피복 재료용 섬유라고 했어요. 이거 피복 재료용을 골라야 되겠죠. 특성 바람직한 거 맞는 거라는 얘기겠죠. 가 망상중합체, 나 완전한 결정성, 다 길이에 비해 굵은 직경, 그리고 라 길이 방향의 꼬임이나 웨이브. 보기에서요 가, 나, 다는 피복 재료용이 아니에요. 섬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건축자재도 다 섬유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가, 나, 다는 섬유용으로는 쓰지 못하는 거. 그렇지만 라 길이 방향의 꼬임이나 웨이브가 있어야지 신축성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신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꼬임이나 웨이브, 신도를 이야기합니다. 해설 보시겠습니다. 섬유의 꼬임은 섬유의 독특한 형태로서 방적성과 탄성을 가져다 주므로 피복 재료용이죠. 그렇죠? 피복 재료용으로 섬유의 꼬임이나 웨이브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라 길이 방향의 꼬임이나 웨이브입니다. 16번 직물에 있어서 조직점이 많고 밀도가 클 때 나타나는 특성은 가 유연함, 나 올이 잘 풀림, 다 투과성이 큼, 라 내구성이 큼. 이 중에서 밀도가 클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가, 나, 다는 다 밀도가 적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죠. 라는 내구성이 크다. 이거 라번입니다. 17번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선수의 옷으로 모직물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가 함기량이 많기 때문에, 나 수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 털비닐이 있기 때문에, 라 방습성이 느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 나, 다, 라는 다 운동복으로 하기 적당한 말이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죠. 방습성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 보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선수의 옷으로 모직물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방습성, 그래서 방습성은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성질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열 가소성을 이용하여 스트레치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또 스트레치 가공이라고 돼 있죠. 스트레치 가공 말고 스트레치 이렇게 쭉 약간 반듯하게 피는 거. 그런데 이제 열 가소성을 이용해서죠. 보기 보겠습니다. 가 양모, 나 비단, 다 목면, 라 데이크론. 해서 보고 해설 보면요. 열 가소성이란 말은 열을 가하여 형태를 변형시킨 다음 냉각시켜 형태를 고정시키는 성질. 그래서 주름치마 아니면 주름치마는 이제 고정 상태를 형태 고정이죠. 그리고 주름치마 또는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쭉쭉 늘어나자 꼬불꼬불꼬불하게 열 가소성을 이용해서 열로 이용해서 뭐 변형되게 뭐 꽈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크론이라는 말은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의 원료인 석탄, 석유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종류로는 테릴렌, 데이크론, 테트론, 데이크론, 열가소성에 좋은 섬유입니다. 이거는 합성 섬유인 거죠. 열가소성은 천연 섬유는 열가소성으로 되지를 않아요. 물 습기가 닿으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 나, 다는 다 천연섬유입니다. 라는 합성섬유인 거죠. 합성섬유는 열가소성을 이용해서 형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19번 강도가 가장 크며 내구적인 섬유. 가, 레이온, 나, 나일론, 다
다 아세테이트, 라 아크릴. 자, 여기에서 18번하고 조금 비슷해요. 나일론은 가장 질긴 강도가 강하고 여기 이 중에서 가나 다 라 중에서 강도가 가장 나일론은 강합니다. 해설의 강도 레이온은 1.7에서 2.3이고요. 나일론은 4.8에서 6.4, 아세테이트는 1.2에서 2.4고요. 아크릴 2.5에서 5.0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강도가 제일 6.4로 나일론이죠. 가장 강한 거 6.4로 나일론입니다. 섬유의 강도, 이것도 강도는 데니어, 그람 데니얼 또는 그람 텍스로 표시한다고 했죠. 20번 다음 각 섬유의 강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강한 쪽부터 놓은 거죠. 유리 섬유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나일론, 아크릴, 양모입니다. 그리고 나번은 양모, 아크릴, 나일론, 유리 섬유고 다 아크릴, 양모, 유리 섬유, 나일론입니다. 라는 나일론, 유리 섬유, 양모, 아크릴이죠. 밑에 해설의 강도 나와 있습니다. 유리 섬유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이죠. 그 다음 아크릴, 양모입니다. 답은 가번이죠. 21번 다음 직물들을 모두 같은 실로서 동일 조직으로 짠 것이다. 가장 가벼운 직물은 가 아크릴, 나 나일론, 다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PP 섬유이죠. 라 폴리에스테르. 이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 그러니까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 해설 보면 나와 있죠. 순서대로 아크릴은 어떻고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나와 있습니다. 비중, 그러면 답은 다번입니다. 폴리프로필렌 가장 가벼운 거. PP 섬유는 물에 뜨는 섬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2번 일광의 약한 섬유끼리 조합한 것은 가, 마, 면, 레이온, 나, 양모, 데이크론, 엑슬란, 다, 양모, 견, 나일론, 라, 견, 데이크론, 나일론. 일광이라고 하는 건 햇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는 약한 섬유끼리는 양모와 견 그리고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햇볕의 일광에 약합니다. 23번 섬유의 내구성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항장력, 나, 습도, 다 내일광성, 라 마찰 정도. 해설 보겠습니다. 섬유의 기계적 내구성은 항장력, 그 다음에 마모 강도, 굴곡 강도, 그리고 강인성, 내일광성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요인과 관계가 없는 거 이 중에는요 습도인 거죠. 24번 다음 중 섬유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은 강도, 그람 데니얼 또는 그람 텍스이죠. 답은 라번입니다. 25번 피복 사용 시 피복의 성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일광, 나 염색, 다 외부에서 받는 힘, 라 오염입니다. 저하되는 원인이 가장 아닌 건 염색입니다. 이 중에선 가, 다라는 피복의 성질이 저하되는 원인입니다. 26번 피복류의 성능 요구도를 볼 때 위생적 성능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어느 것인가? 가 겉옷, 나 작업복, 다 속옷, 라 양말. 여기에서 위생적 성능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는 속옷이겠죠. 속옷입니다. 자, 27번 다음 중 무기 섬유를 제외한 모든 섬유 중에서 가장 내일광성이 큰 섬유는 가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 나 폴리아미드계 섬유, 다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라 폴리아크릴계 섬유. 해설 보겠습니다. 내일광성은 섬유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아크릴 섬유가 가장 내일광성이 크므로 커튼감이나 휘장 및 실외용품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해설에 답이 나와 있죠. 폴리아크릴계 섬유입니다. 28번 열에 대한 성능에 섬유의 성능 중 맞는 것은 가 아세테이트나 합성섬유, 레이온은 온도가 높아지면 수축하거나 용용된다. 나 아세테이트나 합성섬유, 레이온은 열에 의해 변색된다. 다 대부분의 섬유는 100도 이하의 열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 양모, 목면 등은 130도에 가까운 열에도 장시간 동안 잘 견딘다.
열에 대한 성능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가나 다는 다 틀린 말이고요. 라번에 보면 양모나 목면 이건 천연섬유예요. 천연섬유는 온도에 비교적 잘 견딥니다. 내열성이 높아서 그래서 130도에 가까운 열에도 장시간 동안 잘 견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29번 공정 수분율이 가장 큰 섬유는 가, 양모, 나, 마, 다, 견, 라, 면. 자, 공정 수분율이라고 돼 있어요. 공정 수분율과 우리가 표준 수분율이 있었죠. 그래서 공정 수분율이란 국가가 일정한 수분율을 섬유 거래 기준을 삼기 위해 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하도록 정해 놓은 수분율입니다. 그래서 공정 수분율이 양모는 뭐 18.25, 마는 12%고 견 12, 면은 8.5입니다. 그럼 공정 수분율이 가장 큰 섬유는 양모이죠. 양모 18.25로 양모가 가장 큽니다. 30번 국가에서 섬유 거래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규정한 수분율은 자, 가번에서 나왔죠. 공정 수분율이에요. 공정 수분율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표준 수분율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와 측정한 수분율 온도가 20도, 상대 습도 65%를 유지시키는 게 이게 표준 수분율이죠. 31번 공정 수분율이 가장 낮은 섬유는 여기서 공정 수분율이 가장 낮은 거는 가벼운 섬유예요. 볼게요. 가, 캐시미론, 아크릴가 섬유고요. 나, 폴리프로필렌, 올리탄계 섬유, 다, 나일론, 라, 폴리에스테르. 공정 수분율이 가장 낮은 거,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거, 폴리프로필렌, PP 섬유라고 해요. 네, 답은 나번입니다. 해설 공정 수분율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32번 옷감의 내구성과 관계없는 것은 가, 신도, 나, 내 일광성, 다, 보온성, 라, 강도. 해설 보겠습니다. 강도와 신도가 큰 섬유는 강인성이 커서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피복 재료는 산소와 자외선에 노출되면 섬유질을 산화시키므로 강도는 점점 저하되고 변색된다. 자, 여기에서 옷감의 내구성과 관계없는 거, 가, 나, 라는 맞죠? 보온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33번 직물을 물에 넣고 세탁할 때 수분 흡수 때문에 섬유가 팽창해져서 직물이 두터워지고 뻣뻣해지는 율이 가장 큰 것은 가, 레이온 스프, 나, 모, 다, 나일론, 라, 목면. 이 중에서는 레이온 스프죠. 레이온. 이렇게 레이온 스프라는 거, 레이온이 장섬유잖아요. 합성섬유. 그런데 이렇게 단섬유로 만들려고 이렇게 좀 잘게는 아니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다시 재직한 거죠. 그 원단을 보고 레이온습이라고 합니다. 33번에는 가번입니다. 34번에 다음 중 실용성의 가치에 속하는 피복의 성능은 가, 방추성, 나, 촉감, 다, 방충성, 라, 통기성. 실용성이라고 그랬어요. 실용성, 가치. 그래서 이 중에서는 통기성입니다. 실용성이기 때문에. 자, 피복으로서의 섬유는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35번 다음 중 강도가 가장 큰 섬유는 가장 질긴 거 얘기하는 거죠. 가, 모, 나, 견, 다, 목면, 라, 마. 이 중에서는 가장 질긴 섬유 마지요. 마가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밑에 해설 강도 보여져 있습니다. 모하고 견, 면, 그리고 마, 강도. 이 중에서 강도가 제일 큰 게 마입니다. 36번 흡습성이 적은 섬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구김살이 잘 생기지 않는다. 나, 염색이 잘 된다. 다, 표면에 전기가 발생한다. 라, 세탁 후 건조가 빠르다. 답은 나번입니다. 흡습성이 적은 섬유 특징이 염색이 잘 안 된다죠. 그래서 잘 된다가 잘못된 거죠. 특징이 아닌 겁니다. 37번 가소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일광, 나, 수분, 다, 열, 라, 압력. 해설 보겠습니다. 섬유가 어떤 조건으로 처리되었을 때 섬유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이 변화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성질을 말한다.
천연 섬유에 열, 압력, 습기를 가하거나 합성 섬유에 열을 처리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므로 이러한 조건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킨 후 냉각하면 그 변형이 그대로 지속된다. 천연 섬유는 흡습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천연 섬유는 열 가소성은 안 된다고 했어요. 흡습하거나 습기가 이렇게 머금으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뭐 기계주름 이런 게 유지를 하지 못해요. 형태 유지를 하지를 못하죠. 37번에는 가소성과 관계가 없는 건 일광입니다. 수분, 열, 압력은 가소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일광, 햇볕이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38번 탄성이 큰 옷감의 특성이 아닌 것은 가 동작 적응성이 좋다. 나 미적 특성이 좋다. 다 구김이 안 생긴다. 라 형태 안정성이 좋다. 해설 보겠습니다. 탄성이란 외부 힘에 의한 길이 방향의 신장 후 되돌아가는 성질이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해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동작 적응성이 좋다. 이게 특성이 아닌 것은이죠. 자, 39번. 다음 중 탄력성이 가장 작은 직물은 가, 습, 나, 견, 다, 나일론, 라, 마. 마는 탄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가장 높은 섬유이죠. 탄성 회복률이라고 그래서 레이온은 82, 견은 92, 나일론은 100%고요. 마는 6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입니다. 40번. 다음 중 비중이 가장 큰 섬유는 가, 면, 나, 비닐론, 다, 견, 라, 양모. 비중이 면은 1.54고요. 비닐론 1.26에서 1.30, 견은 1.33에서 1.45, 양모는 1.32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면입니다. 41번. 의복의 보온력은 가, 수자직이 천모직보다 보온력이 크다. 나, 느린 실로 짠 직물일수록 보온력이 크다. 다, 가공이 작을수록 보온력이 크다. 라, 비중이 작을수록 보온력이 크다. 그래서 의복 보온력은 필라멘트사보다는 스테이블사나 텍스처사가 좋고 직물보다는 편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나죠. 느린 실로 짠 직물일수록 보온력이 크다 이랬습니다. 필라멘트사보다는 스테이플사라고 그랬어요. 스테이플사가 나번이죠. 느린 실로 짠 직물일수록 보온력이 크다입니다. 42번. 의복의 보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가, 직물의 함기량, 나, 섬유의 흡수량, 다, 직물의 통기성, 라, 섬유의 열 전도율. 해설 보겠습니다. 섬유의 보온성은 열 전도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열 전도율이 큰 아마 섬유가 시원한 섬유이고 열 전도율이 적은 섬유가 양모로 따뜻한 섬유이다. 그러나 피복 재료의 보온성은 섬유 자체의 열 전도율도 중요하지만 섬유로 실, 직물, 편성물 등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공기를 함유하는 양, 즉 함기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보온성은 섬유가 수분율을 흡수할 때도 많은 열을 발생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답은 다, 직물의 통기성입니다. 미치지 않는 거. 43번. 피복지의 내마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가, 조직법, 나, 섬유의 화학적 성질, 다, 실의 종류, 라, 뒤처리법. 해설은요. 내마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법, 실의 종류, 뒤처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번이겠죠. 섬유의 화학적 성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44번. 다음 섬유 중에서 소수성 섬유는 어느 것인가? 가, 레이온, 나, 폴리에스테르, 다, 양모, 라, 면. 자, 소수성 섬유라고 했어요. 소수성 섬유는 섬유의 흡습 능력에 따라 친수성과 소수성 섬유로 구분됩니다. 소수성 섬유는 대기가 건조할 때 정전기가 형성되고 염색성이 나쁘며 수지 가공제의 흡수가 잘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 후 건조가 빠르고 형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레이온은 재생섬유고요.
다라는 천연섬유에서 폴리에스테르는 합성섬유죠. 소수성 섬유입니다. 45번 내연성이 가장 좋은 섬유는 가 비닐론, 나 모드아크릴, 다 면, 라 아크릴. 여기에서 답은 내연성입니다. 좋은 섬유 모드아크릴입니다. 46번 실험용 포플린 가운이 가장 상하기 쉬운 약품은 가 암모니아수, 나 탄산나트륨, 다 황산, 라 수산화나트륨. 해설 포프린은 일반적으로 경사보다 굵은 위사를 사용하여 경사의 밀도를 위사의 2배 정도로 하여 위사 방향에 이랑이 나타난다. 재직 후 머셔라이제이션, 샘플라이징 등을 한다. 하복지로 사용된다. 면은 산에 약하고 양모는 산에 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플린은 면이죠. 그래서 가장 상하기 쉬운 거 알칼리인데 산이죠. 산에 상하기가 가장 쉬운 거죠. 황산입니다. 47번 다음 중 내일광성이 큰 것부터 늘어놓은 것은 가 비단, 나일론, 엑슬란, 테릴렌, 나 엑슬란, 나일론, 테릴렌, 견, 다 엑슬란, 테릴렌, 나일론, 견, 라 나일론, 엑슬란, 테릴견, 견.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다. 내일광성은 아크릴 섬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견 순입니다. 답은 다입니다. 48번 목면 섬유가 속옷, 행주감으로 적당한 이유는 가 경량성, 나 흡수성의 강함으로, 다 신축성, 라 값이 쌈으로. 여기서 흡수성이 강함으로 행주지요. 행주와 속옷. 흡습성입니다. 49번 속옷의 위생상과 착용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가 투습성, 나 경량성, 다 신축성, 라 습윤성.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습윤성입니다. 착용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습윤성입니다. 보기 해설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50번입니다. 다음 중 흡습성이 가장 커서 속옷으로 적당한 것은 가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 나 폴리아크릴 니트릴계 섬유, 다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라 폴리아미드계 섬유. 해설 보겠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비닐론 이름으로 생산하였으나 다른 합성 섬유에 밀려서 생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비닐론은 표준 수분율이 5% 정도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답은 가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가 흡수성이 이 중에서는 가장 큰 섬유예요. 나, 다라는 흡수성이 안 좋아서 속옷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51번 다음 섬유의 성능 중 위생적인 요건에 관계되는 것을 묶은 것은 보기에 내추성, 함기성, 통기성, 그리고 방충성, 방축성, 열전도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적인 요건과 관계가 있는 거 가 236, 나 142, 다 145, 라 235. 답은 가예요. 236. 2는 함기성이죠. 위생적 성능이니까 함기성 있어야 되고요. 통기성, 그 다음에 열전도성이죠.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52번 다음 중 방추율이 가장 큰 경우는 어느 것인가? 가 수자직 레이온, 나 평직의 목면, 다 수자직의 목면, 라 평직의 레이온. 답은 가 수자직의 레이온입니다. 53번 직물의 구김살 관계를 설명한 가운데 틀린 것은 가 직물의 건넘실이 길수록 방추율이 크다. 나 섬유의 신장 탄성 회복률이 큰 것은 방추성이 작다. 다 직물의 조직점이 많을수록 방추율이 작다. 라 실이 가늘수록 방추성이 크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직물의 구김살은 신장 탄성 회복률이 클수록 크고 조직점이 많을수록 크고 또 실이 가늘수록 크며 건넘실이 길수록 크다. 그래서 답은 나 섬유의 신장 탄성 회복률이 큰 것은 방추성이 작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54번 다음 중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출율이 작아지지 않는 것은 가.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 혼방, 나. 양모와 아크릴 혼방, 다. 폴리에스테르, 라. 비닐론. 해설은요, 폴리에스테르는 소수성 섬유이기 때문에 수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다번이겠죠. 폴리에스테르. 55번. 다음 중 구김살이 가장 잘 생기는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 나. 울, 다. 실크, 라. 레이온. 해설. 레이온은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좋지 못하여 구김이 잘 가고 형태 안정성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추 가공을 실시한다. 그래서 구김살이 잘 생기는 것은 레이온입니다. 56번. 옷감의 내구성과 관계된 것은 가. 보온성, 투습성, 나. 탄성, 레질리언스, 다. 열 전도성, 함기성, 라. 통기성, 흡수성. 답은 탄성, 레질리언스입니다. 내추성. 57번. 천연섬유 방출성을 개선하기 위해 흔히 혼방하는 합성섬유는 가. 비닐론, 나. 아크릴, 다. 나일론, 라. 폴리에스테르. 해설. 폴리에스테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우수하여 구김이 생기지 않으며 열 가소성이 좋아서 열 고정한 의복은 세탁 후에도 거의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을 비롯한 셀룰로스 섬유에는 50% 이상, 그리고 65% 정도, 양모는 50% 이상의 혼방률이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하여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의 반은 스테이블로 생산되어 그 대부분이 혼방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 폴리에스테르입니다. 방추성 개선, 흔히 하는 혼방, 폴리에스테르. 58번. 구김이 덜 가는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가. 편성물, 수자직, 능직, 평직, 나. 평직, 편성물, 수자직, 능직, 나. 수자직, 능직, 평직, 편성물, 라. 능직, 평직, 편성물, 수자직. 답은 가번입니다. 구김 덜 가는 순서 가번입니다. 59번. 피복지의 흡수의 영향이 아닌 것은 가. 대류의 증가, 나. 열 전도성의 증가, 다. 통기성 감소, 라. 피복의 변형. 답은 가. 대류의 증가입니다. 60번. 섬유의 흡수성이 많아졌을 때의 영향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가. 통기성, 나. 함기량, 다. 중량 증대, 라. 열 전도의 감소. 해설. 섬유가 흡수량이 많아지면 열 전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라입니다. 열 전도의 감소. 61번. 열 가소성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가. 나일론 스타킹, 나. 폴리프로필렌 스트레치사, 다. 폴리에스테르 주름치마, 라. PP 가공. 여기에서 PP 가공입니다. 열 가소성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62번. 다음 중 비중이 가장 큰 섬유와 가장 작은 섬유로 묶인 것은 1. 양모, 2. PP. PP는 폴리프로필렌을 얘기합니다. 라. 나일론, 4. 테트론, 5. 아세테이트, 6. 레이온, 7. 비닐론. 가장 작은 섬유, 비중이 가장 큰 섬유와 가장 작은 섬유로 묶인 거는 가. 1, 2, 나. 2, 6, 다. 5, 7, 라. 1, 3. 답은 나번입니다. 2, 6. 2번은 PP지요. 가장 작은, 비중이 가장 작은 섬유죠. 그리고 6번의 네일론은 이 중에서 레이온, 이 중에서 가장 큰 섬유와 가장 작은 섬유로 묶인 게 2번, 6번입니다. 63번. 10m의 섬유를 잡아당겨 10.5cm까지 늘렸다가 놓았을 때 10.2cm까지 줄어들었다면 이 섬유의 탄성 회복률은, 그래서 공식을 보면요, 탄성 신장 가로 열고 10.5 빼기 10.2 가로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의 전 신장 10.5에서 10cm까지 됐죠.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서 풀이를 보면은요, 0.3 나누기 0.5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요,
60%이지요. 0.6이 나오니까요. 60% 그럼 답은 가 50%, 나 60%, 다 70%, 라 80%. 답은 나번입니다. 64번 섬유의 필링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섬유의 단면형에 영향을 받는다. 나 합성 섬유에 많이 생기며 잘 제거되지 않는다. 다 흔히 보풀하기 혹은 보풀이라고 한다. 라 각진 단면일수록 많이 생긴다. 해설을 보면요. 필링이란 섬유나 실의 일부가 직물 또는 편성물에서 빠져나와 탈락되지 않고 표면에서 뭉쳐져 섬유의 작은 방울, 즉 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필링은 섬유의 강도와 신도가 클 때, 즉 강인성이 클 때 생기고 섬유가 굵고 실의 꼬임이 많고 직물의 조직이 치밀하면 덜 생긴다. 둥근 단면일수록 많이 생긴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이죠. 각진 단면일수록 많이 생긴다. 이게 각진 게 아니고 원형 단면일수록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65번 건축으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가 섬유의 보온성 향상, 나 섬유의 탄성 및 레질리언스 향상, 다 투습성과 통기성 향상, 라 표면 광택 향상. 해설 보겠습니다. 건축은 섬유의 길이 방향으로 굴곡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양모는 천연섬유 중에서 대표적인 건축을 가진 섬유입니다. 섬유가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되고 옷감을 만들었을 때 함기량이 많아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그리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건축으로 인해 광택은 감소합니다. 그럼 장점이 아닌 거 표면 광택 향상 요게 틀린 답이죠. 답은 라번입니다. 66번 인공적 건축 형성 방법과 관련이 있는 섬유의 성질은 가 강도, 나 탄성 회복법, 다 열 가소성, 라 내구성. 해설 있습니다. 이거 건축 형성 인공적 여러 번 했었죠.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고요. 기계적 방법으로는 열 가소성을 이용해서 인공 건축 형성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답은 다번이죠. 열 가소성 성질. 67번 섬유의 중합 형태는 가 선상중합체, 나 분지중합체, 다 망상중합체, 라 쇠상중합체. 여기에서 섬유의 중합 형태는 선상중합체입니다. 해설 보면요. 단위 분자가 다수 결합되어 이루어진 큰 분자를 중합체 또는 고분자라고 하여 중합체를 만드는 단위, 그래서 분자를 단량체라고 한다. 있죠. 섬유는 분자가 수백 내지 수천 개가 길게 주로 선상으로 결합되어 선상중합체라고 합니다. 68번 분자 간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분자를 결합시키는 힘이다. 나 1차 결합과 2차 결합으로 나뉜다. 다 수소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1차 결합이다. 라 반데르스발스 인력은 2차 결합이다. 해설 보겠습니다. 분자 간 인력은 분자를 결합시키는 힘으로 1차 결합과 2차 결합이 있다. 1차 결합은 분자 간 형성된 강한 결합으로 분자 간 가교라고 한다. 종류로는 공유결합입니다. 오타가 냈네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입니다. 2차 결합은 분자 간 형성된 약한 결합으로 외부의 열이나 힘에 의해 변형되기 쉽다. 종류로는 수소결합, 반데르스발스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죠. 답번에 수소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1차 결합이다. 이게 아니죠. 수소결합은 1차 결합이 아니고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1차 결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건 답번입니다. 수소결합이 빠져야지 맞는 얘기죠. 69번 섬유 내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향상되는 것이 아닌 것은 가 강도, 나 신도, 다 탄성, 라 내열성. 보기 보겠습니다. 해설. 결정성은 무형물이 어떤 유형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섬유 내부는
분자들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결정 부분과 비교적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는 비결정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강도, 탄성, 내열성은 커지나 신도는 낮아집니다. 비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신도가 높아지며 수분이나 염료의 흡습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향상되는 건 신도입니다. 70번 섬유 내 비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향상되는 것은 가 강도, 나 섬도, 다 염색성, 라 비중. 답은 염색성입니다. 비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강도는 떨어지고요. 섬도도 떨어지죠. 그래서 보기 해설 보면요. 비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수분과 염료의 흡수성이 높아져서 염색성은 좋아집니다. 71번 섬유의 배양성이 높을수록 저하되는 것이 아닌 것은 가 신도, 나 흡습성, 다 염색성, 라 강도. 답은 강도입니다. 배양성이 높을수록 저하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하되는 건 가, 나, 다 이게 맞고요. 강도는 높을수록 저하되는 게 아니라 배양성이 높을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72번 섬유의 강신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섬유가 늘어나서 절단될 때까지 드는 힘을 강도라고 한다. 나 섬유가 절단되기 전까지 늘어난 길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신도이다. 라 강도의 표시 단위는 그람 데니얼 또는 그람 텍스이다. 라 섬유의 강신도는 항상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다. 해설 보면요. 강신도가 즉 강도와 신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섬유는 수분 시 각용 처리되는 공정이 많으므로 건조한 상태뿐만 아니라 수분 시에도 강신도를 측정한다입니다. 그래서 답을 틀린 거는 라번입니다. 섬유의 강신도는 항상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다. 아니죠. 수분 시에도 측정을 합니다. 73번 섬유의 강신도 측정에 있어 일반적 표준 상태는 가 온도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2%, RH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온도 20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습도 65% 플러스 마이너스 3% RH, 다 온도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습도 65% 2% RH, 라버는 온도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습도 65%, 65%에서 3% RH 해서 답은 가번입니다. 일반적 표준 상태는 가번입니다. 해설 보면 건강신도는 일반적 표준 상태는 건조시 측정하는 강신도로서 일반적인 표준 상태는 온도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리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2RH에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가번입니다. 74번 초기 탄성률과 연관이 있는 것은 가 섬유의 강연성, 나 섬유의 강인성, 다 섬유의 내구성, 라 섬유의 탄성. 여기에서 연관이 있는 거는 섬유의 강연성입니다. 초기 탄성률과 연관이 있는 것, 섬유의 강연성. 75번 다음 중 초기 탄성률이 큰 섬유는 가 면, 나 마, 다 양모, 라 나일론. 초기 탄성률은 섬유의 유연성 강직도이죠. 마입니다. 초기 탄성률이 큰 거죠. 강직한 섬유입니다. 76번 탄성 회복성이 영향을 미치는 섬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가 레질리언스, 나 방추성, 다 내구성, 라 형태 안정성. 답은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탄성 회복성이 영향을 미치는 성질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구성이 상관이 없습니다. 77번 섬도가 10데니어인 폴리에스테르를 필라멘트사의 강도 측정을 위하여 30g의 하중을 걸었더니 절단되었다. 이 섬유의 강도는 풀이 보면은요. 강도분의 무게 g입니다. 그러면 30 나누기 10이 되겠죠. 그럼 3g 데니얼. 답은 가번 3g 데니얼이 되겠습니다. 78번
길이가 5cm인 나일론사에 35g의 하중을 걸었더니 7.5cm로 늘어나서 결국 끊어졌다. 이 섬도의 신도는 보기 보면요. 가 35%, 나 50%, 다 65%, 라 70%. 풀이를 보면은요. 신도가 늘어난 게 7.5cm에서 5cm인 게 7.5cm까지 늘어났죠. 그러면 7.5 빼기 5cm 하면은 2.5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길이가 5cm인 나일론사였잖아요. 그럼 기본 길이 5분 2.5분의 5, 그러니까 2.5 나누기 5 하면은 5예요.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 50%가 되겠습니다. 답은 나 50%입니다. 79번 섬도가 6데니어이고 길이가 10cm인 나일론사의 강신도 측정을 위하여 30g의 하중을 걸었더니 12.5cm로 늘어나 절단되었다. 이 섬유의 강신도는 강도 5g 데니얼 신도 25%, 강도 3g 데니얼 신도 50%, 다 강도 5g 데니얼 신도 50%, 강도 3g 데니얼 신도 25%. 지금 79번 문제는 78번 더하기 77번 두 개를 같이 합쳐 놓은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여기 풀이를 보면은요. 강도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데니얼분의 그램 해서 요거를 나누면 이렇게 5g 데니어가 신도가 5죠. 그리고 강도가 5예요. 그리고 신도는 12.5 빼기 10 해서 이걸 나누기 10cm인 나일론색 강신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공식대로 지금 보기대로 하면요. 얘는 25%이고요. 답은 강도 5g 데니얼 신도 25%입니다. 77번, 78번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요건 두 개 합쳐 놓은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80번 의복 변형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가 수축과 신장, 나 변색과 퇴색, 다 탄성과 레질리언스, 라 찢어짐과 터짐. 의복의 변형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탄성과 레질리언스는 이 중에서는 가장 관계가 적은 겁니다. 81번 섬유의 수분율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가 염색성, 나 흡습성, 다 대전성, 라 방적성. 수분율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적성이 수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82번 다음 중 비중이 가장 작아서 가벼운 섬유는 가 나일론, 나 아마, 다 폴리프로필렌, 라 아크릴.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가장 가벼운 섬유, 물에 뜨는 섬유, PP 섬유에서 답은 다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연 섬유 중에서 셀룰로스 식물성 섬유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